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천일야화 27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마녀는 손에 약간의 물을 담아 연못에 뿌리며, 마녀가 물을 뿌리고 나서 물고기들과 연못에 주문을 외우자 그 즉시 도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들은 다시 남자나 여자 혹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기독교 교도도 페르시아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자유민도 노예도 모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집들과 상점들은 다시 주민들로 북적대었으며, 그들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마법에 걸리기 전 이전의 상황과 질서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술탄의 수행원들이 수경하고 있던 곳은 사실 이 도시에서도 가장 큰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마법이 풀리자 수행원들은 자기들이 인파가 북적대는 아름다운 대도시 한복판에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마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이 신기한 마법을 행한 후 그 결실을 보기 위해 서둘러 눈물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소중한 님이여, 그녀는 방에 들어서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함께 축하하려고 왔어요. 전 당신이 요구한 모든 것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리 가까이 다가와. 술탄은 여전히 흑인 특유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그녀는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술탄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마녀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술탄은 금을 휘둘러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렇게 두동강이 난 몸은 땅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술탄은 시체를 그 자리에 놔두고 눈물의 궁을 빠져나와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검은 섬들의 왕에게로 갔습니다. 왕이여, 술탄은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기뻐하시오.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소. 그대의 잔인한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소. 젊은 왕이 술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그는 자신에게 너무도 큰 일을 해주신 술탄에게 장수와 번영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술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공은 공의 수도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내 나라에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하오. 오시면 여기에서만큼이나 큰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제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강력한 군주시여, 젊은 왕이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공의 수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소. 술탄이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너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소. 사실은 좋기 1년은 걸리는 거랍니다. 젊은 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의 수도에서 그처럼 빨리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저의 수도가 마법에 걸려 있던 탓일 겁니다. 마법이 풀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설사 그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공을 쫓겠습니다. 공은 저의 해방자이신 까닭입니다. 저는 공께 감사하는 저의 마음을 평생 동안 직접 표하고 싶습니다. 제 왕국을 미련 없이 버리고 공을 따라 가겠습니다. 술탄은 이곳이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섬들의 왕이 모든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주고 나서야 술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관없소. 술탄이 말했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고생은 좀 되겠지만 그대를 도왔다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어 또한 그대와 같은 아들을 얻게 되어 내 마음이 너무도 흡족하다오. 그대가 나를 따라오고 싶다 하고 마침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나는 그대를 내 아들로 여기게 되는구려. 지금부터 그대를 나의 상속자이자 후계자로 삼겠소. 술탄과 검은 섬들의 왕 사이의 대화는 더없이 따뜻한 포옹으로 끝났습니다. 곧 젊은 왕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는 3주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무도 아쉬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왕은 가까운 친척 중의 하나를 택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술탄과 젊은 왕은 길을 떠났습니다. 100마리의 낙타 등에는 젊은 왕의 보물 창고에서 꺼낸 보물들이 잔뜩 실렸으며 건장한 체격에 완벽하게 무장한 50명의 호위 기병대가 젊은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고국에 전령을 보내어 자신이 어떤 모험을 겪었는지 그로 인해 늦어질 것이라고 일러놓았던 술탄이 수도 가까이에 이르자 남아있던 중신들이 마중 나와 그가 자리를 오래 비운 동안에 나라에는 아무런 병고가 없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무수히 몰려나와 크게 환호하며 술탄을 맞았고 이렇게 시작된 흥겨운 잔치는 여러 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 술탄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토록 오래 자리를 비우게 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큰 왕국을 미련 없이 버리고 따라온 내 검은 섬의 왕을 양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충성심을 잃지 않은 신하들에 대한 보답으로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아낌없이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한편 젊은 왕을 해방시킨 최초의 원인이 되었던 어부에게도 술탄은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왕의 아들 새 탁발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 폐하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께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 그분이 살고 계시던 바그다드에 어떤 짐꾼이 있었습니다. 이 짐꾼은 비록 천하고 고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재치 있고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평소대로 광장의 기퉁이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커다란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늘씬한 체격에다 커다란 못슬린 너울로 얼굴을 가린 아가씨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우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짐꾼. 바구니를 들고 나를 따라와요. 몇 마디 안 되지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매혹된 짐꾼은 즉시 바구니를 들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아가씨를 뒤쫓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크, 운이 좋은 날이군. 이런 손님을 만나다니. 아가씨는 먼저 어떤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기독교도 노인네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한 기독교도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최상급의 포도주가 담긴 큼직한 술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짐꾼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당신 바구니에 담아요. 그녀는 다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한 후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은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와, 엄청나게 행복한 날이야. 정말이지 기분 좋은 놀라움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날이로군. 아가씨는 꽃과 과일을 파는 상점 앞에서 서더니 사과, 살구, 복숭아, 마르멜루, 레몬, 오렌지, 도금냥, 바질, 백합, 제스민 등 각종 향기로운 꽃이며 식물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산 것들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서 따라오라고 짐꾼에게 말했습니다. 정육점 진열대 앞에서 다시 걸음을 멈춘 그녀는 최상급 육질의 고기 25건을 산 후 다시 짐꾼의 바구니에 담으라고 명했습니다. 또 다른 상점에서는 식초에 절인 양각, 타라콘, 피클, 샤샤프라스와 각종 향초를, 다른 상점에서는 피스타치오, 호두, 개암, 잣, 아몬드를 비롯한 각종 건과를, 그리고 또 다른 상점에서는 각종 과자들을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구니에 집어넣은 짐꾼은 바구니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많이 사실 거였다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말 한 마리, 아니 낙타 한 마리라도 끌고 왔을 텐데요. 아가씨께서 조금만 더 사시면 저는 이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이 농담에 아가씨는 웃었고 다시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약재상에 들러서 각종 조미액, 정향, 육두구, 커다란 용련향 한 덩어리, 그리고 각종 인도산 향신료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짐꾼의 바구니는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차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어떤 성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둥들과 상하문으로 전면을 장식한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걸음을 멈췄고 아가씨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짐꾼의 머릿속에는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미인이 직접 물건을 사러 다닌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일개 여종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너무도 고귀한 기품으로 미루어 볼 때 자유민이 분명했고 심지어는 지체 높은 기공녀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짐꾼이 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고 다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짐꾼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아가씨의 모습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매력이 바라는 광채에 넋이 나간 짐꾼은 하마터면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려 그 속에 담긴 것들을 땅바닥에 쏟아버릴 뻔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만큼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짐꾼을 데려온 아가씨는 그의 마음이 심히 동요된 것과 그 이유를 알아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짐꾼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너무도 재미있어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 문을 열어준 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니? 짐을 너무 많이 져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불쌍한 남자분의 표정이 안 보이니? 그녀가 짐꾼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열어준 아가씨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멋진 현관호를 지나 매우 널찍한 내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정은 10주가 늘어선 회랑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으며 회랑 안쪽으로는 호사스럽기 그지없는 방들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내정 안쪽에 있는 작은 사실에는 방의 벽면을 따라서 좌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호박 옥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굵은 다이아몬드들과 진주들로 장식된 4개의 흑단 기둥이 떠받치고 있고 경탄스러운 솜씨로 금실이 수놓인 인도산의 붉은 공단으로 덮인 화려한 옥자였습니다. 또 내정 중앙에는 커다란 수반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흰 대리석으로 된 이 수반 안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찰랑대고 있었는데 그 위로는 황금빛 황동 사자상의 아가리에서 콸콸 뿜어져 나오는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짐꾼은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이 집의 화려함과 우아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을 끈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옥자에 앉아있는 세 번째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두 번째 아가씨보다도 한층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앞의 두 아가씨를 보자마자 옥자에서 내려와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짐꾼은 두 여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곳에서 그녀의 위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의 이름은 조베이드였고 문을 열어준 아가씨는 사피, 그리고 밖에 나가 물품을 구매해온 아가씨는 아민느였습니다. 조베이드는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두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생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양반이 금방이라도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 어서 짐을 내려드리지 않고 뭐하니? 그러자 두 아가씨 중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바구니를 잡았습니다. 조베이드 역시 거들었고 그렇게 세 여인은 바구니를 바닥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바구니를 비우기 시작했고 일이 끝나자 상냥한 아민느는 돈을 꺼내어 짐꾼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불했습니다. 넉넉히 보수를 받아 매우 흡족해진 짐꾼은 곧 바구니를 주워들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절세 미인을 한꺼번에 세 명이나 보고 있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여인의 미모는 실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민느도 노을을 벗었는데 드러난 그녀의 용모도 다른 두 여인에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과며 각종 과자며 초절임 등 그가 날라온 식품들은 마시고 놀기 위한 안주감으로 적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짐꾼이 그렇게 꿈을 대고 있자 처음에 조베이드는 너무 지친 그가 잠깐 한숨 돌리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나갈 기색 없이 그러고 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보수가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더니 아민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에게 좀 더 집어드려라. 만족하여 가실 수 있게끔 말이다. 아가씨, 짐꾼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꿈을 대면서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미인 세 분이 있는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 이러고 있을 뿐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없이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것은 여자 없이 남자들만 모여 있는 것만큼이나 처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또 식탁에 4명이 앉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바그다드의 속담을 인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숙녀분들이 3분뿐이니 4번째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짐꾼의 논리를 듣고 몹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베이드는 얼굴빛을 바꾸고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보아하니 내가 오래 붙잡고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만한 양반도 아닌 듯 싶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려주겠어요. 우리는 세 자매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일이 입 가벼운 사람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읽은 어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비밀을 지키고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라. 그것을 밝히는 즉시 너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네 가슴이 네 비밀을 간직할 수 없거늘 하물며 그것을 들은 사람의 가슴이 그것을 간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아가씨, 이에 짐꾼이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외모만 보고서도 아가씨께서 매우 지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 짐작이 과히 틀린 것 같지 않군요.
저는 비록 박복하여 이처럼 미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술 서적과 역사 서적 등을 틈틈이 읽어 나름대로 교양을 쌓아왔습니다. 만일 아가씨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역시 책에서 읽은 것이며 또 저 자신이 항상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금언을 한 구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악용할 입 가벼운 사람으로 모든 이에게 알려진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끄리끼지 않고 비밀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키리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가씨, 일단 비밀이 제 안에 들어오면 튼튼히 봉인한 후 열쇠를 잃어버린 금고 속에 간직된 것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조 베이드는 이 짐꾼이 무식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자신들이 버리려 하는 연애에 끼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나 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티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몫을 내지 않고 파티에 끼어든다는 것은 좀 부당한 일 아닐까요? 이 말에 아름다운 사피도 맞장구 치며 끼어들었다. 이봐요 아저씨,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 말을 못 들어봤나요? 그대가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그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 이쯤 되자 말 잘하는 우리의 짐꾼도 당황하여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민느가 그의 편을 들어주며 조 베이드와 사피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 아저씨를 우리와 같이 있게 해줘요. 함께 있으면 재밌을 거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셨잖아요. 이분이 그 고마운 선의와 신속함과 용기를 가지고 저를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오면서 이분이 내게 얼마나 스글스글하게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아신다면 제가 이분을 이렇듯 감싸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민느가 감싸주자 짐꾼은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땅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오, 나의 상냥하신 아가씨, 오늘 아침 저의 행운을 시작해 주시더니 이렇듯 너그러운 행동으로 내 행운을 가득 채워주시는군요. 정말이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 그는 이번에는 세 여인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 분 아가씨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을 제가 악용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자신이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저는 스스로를 아가씨들의 가장 미천한 종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는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베이드는 엄숙한 어조로 넣어두라고 명했습니다. 봉사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손에서 한번 넣은 것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조베이드는 짐꾼의 돈을 절대로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좋아요. 아민느의 말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말했듯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예절을 깎듯이 지켜야 해요. 아시겠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외출복을 벗은 사랑스러운 아민느는 거추장스러운 치맛자락을 들어 허리띠 안에 밀어넣은 후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갖가지 음식을 내놓았고 서빙 테이블에는 포도주 병들이며 금 술잔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씨들은 식탁에 자리를 잡았고 짐꾼도 그들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졸지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미인과 함께 있게 된 짐꾼이 느낀 만족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음식을 몇 점씩 들고 나서 아민느는 옆에 놓인 서빙 테이블에서 포도주 한 병을 들어 술잔에 따른 후 아랍인의 관습에 따라 먼저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들에게도 한 잔씩 따라주어 차례로 마시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잔으로 짐꾼에게 따라주었습니다. 짐꾼은 술잔을 받으며 아민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마시기 전에 노래를 한 곡조 불렀습니다. 바람이 머물렀던 향기로운 장소에 좋은 내음을 실어 오듯이 지금 그가 마시려 하는 포도주 역시 따라준 여인의 손길로 인해 원래의 맛보다 한결 감미로워졌다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 흥겨워진 아가씨들 역시 차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아주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피는 새 여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떠나주세요. 이제는 가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짐꾼은 차마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들, 저더러 이런 상태로 어딜 가라는 거죠?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쳐다보면서 술을 마셔댔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에 가는 길도 제대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정신 좀 차리게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어디든 원하시는 곳에서 자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여기 놓고 떠나가는 기분이겠지만요. 그러자 다시 한번 아민느가 짐꾼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언니들,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부탁을 해오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요. 같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언니들, 만약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분을 붙잡아서 함께 밤을 지새웁시다. 동생아, 조베이드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짐꾼 양반, 다시 한번 더 특별히 허락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조건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묻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 주세요. 만일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 당신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조심하세요. 호기심에 사로잡혀 우리 행동의 이유를 밝히려는 그런 생각일랑 절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씨, 짐꾼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말씀하신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위반하였다고 책망하실 일도 없을 것이며 저의 경솔함을 벌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저의 혀는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은 받아들이는 것 중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는 거울과 같이 되겠습니다. 조베이드가 매우 심각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에요. 저쪽 문으로 가서 그 위에 무엇이 서여 있는지 읽어보세요. 짐꾼이 가서 보니 과연 문 위에는 굵직한 황금 글자로 다음과 같은 글이 서 있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말하는 자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리라. 글을 읽고 난 짐꾼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맹세에 드리거니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되 아가씨들과는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자 아민느는 야참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알로에 나무와 용년향을 첨가한 수십 개의 양초를 켜자
방 안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차는 동시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민느는 다시 언니들과 짐꾼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금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라는 구실로 짐꾼을 잔뜩 취하게 만들며 즐겼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